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내일 또 이제 주말이에요. 일주일이 좀 빨리 가죠.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 금세 하루 지나면 월요일이고 또 하루 지나면 금요일이고 주말을 또 쉬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런데 자 어찌됐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0.23%, 코스닥 0.26% 하락 마감을 하고 끝났어요. 어제 뭐 미국 시장 또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나스닥이 좀 1% 정도 하락을 했고 나머지 뭐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뭐 혼조세 형식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뭐 이 코로나로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유럽 지수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뭐 각자 혼조세고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여기 990포인트죠. 요 자리를 넘어서야 뭐 한다? 1000포인트 보러 간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올려다 놓고 한 차례 누르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그러지 못한다면 맞고 누르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눌렀을 때 요 위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M파동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줘야만이 강한 상승을 뽑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해서 주가를 내려앉히면 뭐가 돼? 이제는 나가리 장세가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힘이 없어진다. 즉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돈이 유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기존에 이렇게 상승의 힘을 좀 보여주다가 여기는 위에서 그래도 움직이다가 밑에 하방을 한번 주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박스를 보면 이렇게 하나 주고 여기를 하나를 더 줬다가 이게 없어도 되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올리는 그림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관건은 위에를 남겨놓고 밑에서 노는 구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지겹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이 넘는 기간이니까. 그죠? 거진 4월 말부터 지금 6월 달까지도 이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지금의 이 모양이 그나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건 코스피는 1월 달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박스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렇게 크게 보면. 그러면 기존에는 요렇게 큰 틀을 만들어 갖고 이 아래에서 놀다가 1월부터 3월 딱 중순까지 놀다가 지금은 현재는 어디? 이제는 이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안 내려가고. 기존에는 위에 조금 있다가 1월부터 2월 반까지는 위에 있다가 그러다가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밑에 있다가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도 3월부터 5월 달 정도까지는 위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다라는 거죠. 여기가 여기 이렇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위에 있다. 그럼 이제는 뭐다?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즉 6월 중순 정도에는 이제는 이 위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1월부터 현재 이 6월 달까지 요런 그림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딱 중간을 그었을 때가 1월부터 3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이제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정도까지가 딱 3개월 정도 기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본다면 이제는 위로 한번 올라와야 된다. 한 차례 눌림이 오늘 나왔어요. 3200만 유지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유지했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이 관건이다. 왜? 월요일 날은 항상 투심이 약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만 잘 견뎌내면 다음 주 뭐 옵션 만기일 그때까지는 좀 옆으로 기는 그림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나고 나서 뭔가 한 차례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좀 만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해보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좀 강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많이 팔았다가 좀 땡겼어요. 오후장이 땡기고 있는데 기관은 꾸준하게 쳐팔았죠. 그다음 이제 뭐 장 마감에 좀 땡기는 그림인데,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좀 흔들어 놨으니까 오늘은 또 반등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걔네도 혼조세니까.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종으로 돌아와서 뭐 어제든 그제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꾸준하게 잘 움직이고 상승이 나오고 하고 있죠. 굳이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영상 같은 경우는 잘 보시고 잘 찾아보시면, 찾아본다라기보다는 잘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제2의 HMM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대한해운, 저기 뭐였죠?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그죠? 자, 어찌됐든 자, 그런 흐름도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종목은 자,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 건설주, 기존에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조선주, 철강, 건설주는 올해 잘 봐야 된다. 근데 먼저 조선이 움직였고 철강 움직였으니까 이제 뭐 건설주가 움직이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철강주도 조정을, 어떤 거는 비철 금속 같은 경우 조정을, 일반 철강 같은 경우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이제는 뭐다?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에 반해서 건설주들은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고 그 수급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그림으로 보면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고, 이 수급이 아직은 다 100% 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중간값이 2780원 정도 되겠네요. 그쵸?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이탈을 하더라도 종가상 2,800원 위로만 올려놓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한 번은 더 뭐다?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주봉이나 월봉이나 장기간의 이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돌리는 자리다. 그러면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건설주 중에 뭐 GS건설,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등 대장주들이 뻔히 있지만, 포스코 대장주들이 뻔히 있지만, 이 잡주 중에서는 얘가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얘가 제일 빠르다. 이 대주주 물량도 많고, 그럼 유통 물량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거고, 시총 낮고, 그죠? 그리고 장기간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자리. 그러면서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 이평선들을, 정배열을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대신 이게 꾸준하게 간다라고는 못 봐요. 왜? 이격이 이제는 어느 정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슈팅 한 번 더 내놓고 한 차례 누르면서 이격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 꾸준하게 봐야 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지만, 중간에 조정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한 차례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도 건설주죠. 예전 이 명박씨 할 때도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평선도 정배열의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고, 추세는 밑에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상단 추세도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거 보면. 그래 놓고서 전체적인 그림을 쫙 보면 차트를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고 요 자리 넘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자리가 하나씩 나오죠. 그러면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은 찍어주고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요런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칼코마니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종목이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한 번에 가지는 않을지언정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건설주들은 그런 의미고요. 월봉상에 보면 이 구름대 상단을 확실하게 넘기진 못했죠. 이 자리를 넘기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라. 9,000원을 넘기시면 어찌나 졌지나 요 만원대는 1차적으로 한 번은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나쁘지 않을 그림이에요. 추세 자체가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승일이라는 종목인데, 저기 윤석열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틀 전에 윤석열 뭐 캠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누르는 자리예요. 슈팅이 이 신고가를 한번 만들고, 신고가 맞죠? 신고가를 만들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몸통을 그래도 이 고점 위로 올려놨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못 올렸죠. 그죠? 못 올렸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누르는 그림 25,000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시고,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서 상승이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반납시킬 수는 있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좀 드물어 보이는 차트예요. 현재 그림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부근, 혹여나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24,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한다면, 어찌됐든 내년 선거고 윤석열 씨가 대선 캠프를 차린다라는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차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가 확실하게 차려서 재료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 이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모양이에요. 그죠? 조금씩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래도 고점에서 움직이는 거라 변동폭이 좀 심하니까 대응이 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그죠?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변동폭이 좀 심하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AT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좀 급락을 했죠. 이게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상한가를 간 게 왜 갔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찾아볼까요? IT 첨단 산업 수요 급증의 강세. 별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물론 어제 에이팸이 상패 날이라 어제 상승을 한 건지까지도 모르겠어요. 뭐 다 엮여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어찌됐든 이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주주 배정으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뒤로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좀 갭을 떠서 요 윗자리를 넘기는 그림이 한번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애매하게 그냥 끝났어요. 이 자리 위로 못 올라탔어요. 그냥 시가를 어설프게 만들었다는 거죠. 올릴 생각이 없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다 그냥 주가를 눌렀어요. 그죠? 누르면서 거래도 빵 하고 들어왔으니까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고, 일단적인 거는 중간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오기는 했거든요. 다 그걸 이용해서 일단 저희는 단타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자, 전체적인 일단 그림을 보면요, 요 자리가 기존의 상한가를 갔을 때 자리를 한번 만들었던 자리죠. 그 자리가 어디? 3,350원이에요. 그죠?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예요. 지금의 모양은. 만약에 저 자리를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이 3,2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의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 차례 여기 3,65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런 그림만 이어준다면 이래나 저래나 얘는 지금 바닥에서 뭐다? 차트를 돌리는 부분이에요. 바닥에서 차트를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돌리는 이 부분이 아까 3,350원 요 자리를 지켜줄 거냐, 이 자리를 깨면 3,100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3,100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지켜주면 말씀드린 3,6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3,600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여기 4,000원대죠. 요 자리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러 오기 위해서는 어디? 3,35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오늘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그래도 월요일날 되돌려 놓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월요일날 개파락으로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당장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만 노려보면 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긴 하겠죠. 들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3,350원 깨지면 3,100원까지 밀린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그 자리가 깨지면 뭐해라?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은 또 언제 뭐가 될지 모른다. 즉 최근에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뭐 유상증자까지 뭐다? 아무런 이슈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질질질질질 그러다가 이 유상증자 받을 때나 받고 나서 주가가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요. NX라는 종목도 얘도 건설주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가구 관련이죠, NX가. 그러면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서울 재개발 그런 쪽으로 인해서 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월봉으로 보면 구름대로 들어왔고요. 구름대 바닥과 고점 대비해서 딱 어디 중간 정도 이상을 일단 뚫고 올라온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중간을 또 그어보면 4,300원 부근? 4,200원 정도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넘진 못하더라도 현재 차트 그림이 하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3,350원을 넘어섰고 그 위에서 현재 버티고 있는 자리고, 그 모양을 유지만 해준다면 한 번은 더 이 고점 갱신을 4,000원 부근 혹은 4,000원 위까지도 기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다. 들어왔던 거래량 자체가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별반 차이가 없는 크기죠. 그죠?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슈팅을 한번 내놓고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그림이 이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3450원 위로 몸통을 올리는 흐름을 나타내면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는 자리를 좀 더 만들어 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뭐 어찌됐든 지금 3일째 양봉의 그림인데 월요일날 정도는 한 번 정도 눌러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눌러줄 수는 있지만 3,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웬만하면 한 3,100원 부근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한 번 더 눌러놓고 그리고 슈팅을 한 번 더 낼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나쁘지 않게 봐요. 예전부터 기존에 제가 NX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찍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한 번 정도 내든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정배열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로 튀든 아니면 여기서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버티는 자리가 나타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닐 확률이 높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모양을 만들어 놔야 뭐가 나온다?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슈팅이 단순적으로 한바탕 더 치고 누르면서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더 이상 고점을 안 높이고 만들어 놓고 올릴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은 아까 그 3,1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이건 기존에 제가 영상을 찍었죠. 요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다. 그죠? 중간값 넘어섰고 중간에 중간값도 한 차례 위로 올라탔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남아있는 자리라는 거죠.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여기를 맞고 밀리는 뭐 모양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월봉상에 아직은 뭐다? 구름대 상단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면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오늘의 자리가 단기 지지 자리인 거고, 뭐 월요일날 요 밑으로 개파락만 떨어져서 시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한 번은 더 밑에까지 밀릴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런 자리까지 한 번은 더 밀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 상단은 아직 못 닿기 때문에 여긴 한번 확인하고 올 부분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의 관점으로 배럴? 뭔가요? 그 비키니 대신 저거 그 여름 관련 종목이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면 주가가 한번 반등할 필요는 있는데, 최근에 이 거래량이 좀 과하게 터지긴 했어요. 거래량이 과하게 터지긴 했고 뭔가 악재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래시가든이죠. 래시가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최근에 흐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12발행을 했나 보네요. 100억 원. 많이 했네요. 전환사채를 100억 원. 그래도 이자율은 0%, 2%가 좀 걸리네.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이자율이 12,000원 지금 가격대네요.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가 누른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나온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악재가 터졌으니까 수급이 눌리는 부분은 맞다. 눌리는 부분은 맞지만 그 현재 이 차트의 그림으로 보면요, 이 분봉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요렇게 보면요, 여기가 기존의 고점인 거고 이 위에 고점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한 차례 올라올 때 이 각도 자체가 요러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쌌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던 게 여기서부터 요러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눌렀으니까 결국엔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요 자리 11,000원을 살포시 깨고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왕 이렇게 온 거 10,000원 부근까지도 한 차례 더 밀고 갈 수도 있어요. 왜? 털어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12발행을 한다라고 얘긴 나왔고, 그럼 악재는 이미 터진 거고, 단기 고점을 찍고 또 악재가 나오면서 밀린 거네요. 악재는 이미 터진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다? 자리를 잡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게 11,000원 밑에서 한 차례 자리를 잡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러면 1,700원에서 요 10,000원 사이에는 지켜볼 만한 부분이에요. 왜? 어차피 이제 곧 여름이거든요. 여름 관련주잖아요. 예전에는 뭐 여름 되면 선풍기 관련주에서 신일인가? 뭐 그런 종목이 움직였던 것처럼 얘도 여름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고, 슈팅에 나왔고 거래가 빵 터져서 최근에 들어 올렸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수는 있지만, 나갔다면 누군가는 뭐다? 들어왔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얘가 물량이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 물량이 모으고 나면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올, 다시 이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15,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추세적으로 원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요. 이렇게 이 추세가 꺾이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늘리면서 다시 한번 뭐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요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곧 뭐다? 여름이 오니까 여름 관련 주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더 눌림이 나올지언정, 그 눌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뭐 한다? 다시 한번 주가는 12,000원대에서 못해도 13,0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든다. 그러니까 스윙, 단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스윙적인 부분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 백신으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 기대감, 여행, 그런 쪽이 다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TA 항공이 좀 움직였죠. 원래는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요런 애들이 좀 대장으로 치고 가야 되는데, 그 아시아나항공 회장 횡령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정지를 먹어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TA항공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줬고, 요 상한가 부근 정도까지 갔다가 눌리고 나서 이 몸통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현재는. 그죠? 한 번은 더 눌릴 수는 분명히 있지만, 눌릴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현재의 그림으로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자리를 뚫고 올라섰고, 지금 이 4,370원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한 번은 더 올라와서 이 5,000원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굳이 저기까지 이럴 기회를 놓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밑으로 3,750원, 많이 밀리더라도 3,7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 눌릴 듯 하면서
장 끝날 때 정도 되면 꾸준하게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저점을 뭐 한다?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고 상단에서 버텨주는 모습 잘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좀 지켜볼 필요 있고, 그 외에 이 TA항공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예림당 좀 느려요. TA항공이 많이 떠야 얘가 이제 뒤따라가는 뭐 그런 그림인데, 최근에 이 차트의 흐름도 바닥을 만들고 꾸준하게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서야 뭐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거든요. 그죠? 주가를 이제서야 들어 올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는 넘어섰고 요 윗자리가 아직 못 올랐다는 거, 4,100원.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4,800원 정도까지. 그럼 지금은 어디? 3,250원에서 4,850원 요 사이에 갇혀 있는 자리거든요. 좀 느리긴 하지만 여기에 중간값을 대충 그어보면 4,040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이 중간값도 아직 확인 못한 자리. 그리고 나서 TA항공이 버티니까 지금 현재 얘도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3,48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고점이 낮아지곤 있지만 어찌 보면 그래도 저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는 자리인 거고, 거래를 줄이면서. 그럼 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요런 자리까지 못 가더라도 이 흐름만 정말 잘 만들어낸다면 4,000원대에서 정말 6,000원, 7,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대신데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면 제약바이오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늦게 해라 라고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렇더라도 뭐가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STX를 저번에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요새 들어 STX를 굳이 안 하는 건 저도 들고 있어요. 들고는 있는데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자리가 약간 애매한 자리예요. 얘는 보이지도 않네. 바닥을 현재 잡고 있는 자리는 맞는데 문제가 뭐냐? 엔진이 여기 있는데 왜 안 뜨냐? 여기구나. 얘가 현재 지금 대장이거든요. 엔진이 대장이에요. 얘가 좀 강하게 치잖아요. 항상 물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얘 뒤로 STX, 그 다음이 뭐다? STX 중공업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래나 저래나 뭐 유상증자든 뭐든 하던 간에 현재 이 차트의 그림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현재는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방 압력의 추세를 만들어 놓고 넘길 듯 하면서 결국은 윗꼬리 달고 눌려버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봉상의 저항대예요. 그죠? 현재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꾸준하게 테스트를 해주는 중인데, 이게 다음 주 정도, 중요한 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때려줘야 돼요. 때려주든 아니면 넘겨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뭐다? 밑으로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다. 어디까지?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한 차례도 누르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데 못 올리면 한번 눌렀다가 뭐다? 다시 도전을 한다. 그러면서 거래가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를 한 차례 다시 올리는, 여기서 했던 매물 테스트가 끝나는 흐름이 나와야 STX 중공업도 같이 뒤따라서 올라간다. 지금 현재 STX 중공업, STX가 밑에서 이렇게 버티는 자리예요. 2평 밑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버티는 자리인데, 엔진이 눌려버리면 여기서 한 차례 계단 시가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계단 시가락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 뭐 보이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자, 이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버티는 자리가 나오죠. 그죠? 지금 차트 그림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요렇게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대충 일봉이 요런 그림이에요. 밑에다가 2평 이렇게 깔아놓고 STX 중공업도 STX도 요런 그림인데, 엔진이 눌려버리면 여기서 뭐한다? 한 차례 저점을 다시 한번 잡으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찌됐든 쌍바닥을 아직 못 만든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추세 만들어주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 추세를 일단 이탈했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위에서 2평이 누르고 있고, 그럼 이 자리를 넘기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 목표지를 가는 거고,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지면 최근에 나왔던 이 큰 추세상에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어디에요? 이 2평이 내려오는 자리예요. 이 중간값을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면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뚫고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차트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눌렀다 갈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엔진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혹여나 이 리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